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오늘은 양안 정세 변화 현황에 관해서 양안 관계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지난달 11월 26일 라이싱대 총통은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 구축, 국방 전력 강화 등 두 가지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중국에서 주장하는 일국가 이체제 즉 일국양제 타이완 방안에 대해서 이는 타이완 사회에서 다를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 타이완 국가 안전행동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총통부에서 민주주의 타이완 수호를 위한 국가안전행동방안 국가안보고위층 회의를 개최한 후 총통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통은 중국은 무력 통일과 무력으로 투항하도록 압박하며 타이완을 병탄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두 개 항목의 민주주의 타이완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전 행동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주권을 굳게 수호하고 전면적인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와 국방 전력 강화와 전방위적인 국방 관련 산업을 조성한다는 방안입니다. 해당 발표가 있은 후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27일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방공실은 이른바 이체제 즉 양제 타이완 방안은 평화와 타이완 사랑 방안이며 타이완 의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14억 중국인의 민족적 감정에 관련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는 취지의 해설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대변인은 이날 저녁 보도문을 통해서 라이 정부가 지난 3월 대륙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17개 전략 항목을 제시한 후 최근에는 민주주의 타이완 수호를 위한 국가안전행동 방안과 13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한 건 양안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양안관계 연구 싱크탱크 아태평화연구재단 집행장 동리원은 중공이 타이완의 국가안전에 가는 위협은 변질되고 있다며 중공은 하나의 중국 즉 일중을 더 확대해 운영하고 타이완 내부 정치 정세 이용이나 확대 관할법 이용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대타이완 국가안전 위협을 국제, 타이완 내부, 양안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해석을 했습니다. 국제 측면에서 중공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강도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각국들이 타이완은 중국 영토임을 승인하고 타이완 독립을 반대함을 반드시 요구하며 심지어 중공이 모든 방법을 운용한 통일을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내부 측면에서 중공은 중국 국민당 당대표 선거를 일종의 계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동리원은 베이징의 시각에서 볼 때 정리원이 10월 18일 국민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 양안 통일을 추진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며 이는 중공 관영 신화사가 10월 26일에 실은 세 편의 문장은 바로 국민당에게 보내는 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내년 2026년 국공 제4차 협력 로드맵과 프레임워크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화사의 세 편의 문장은 그 자체가 3단계론이기도 합니다. 첫째,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타이완인은 중국인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 양안과는 평화 담판을 진행해야 하며 일국 양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중국의 번영과 강대함은 타이완이 통일된 후에도 아주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리원은 신화사가 게재한 세 편의 문장은 중공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선으로 다루겠다는 걸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양안 측면에서 타이완 독립처벌 22조를 내세워 타이완의 정보통신 전자부대, 입법위원, 인플루언서 등을 수배하며 확대 관할법을 적극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립원은 중공이 현상금을 내걸고 수배하는 데에는 타이완 독립 반대에 국한된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이 지목한 대상은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타이완을 보유하는 것이고 반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타이완 독립 반대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 것입니다. 라이 총통이 제시한 행동 방안 가운데에서 국방 전력 강화 방면에서 구체적인 시간표도 기획에 포함했습니다. 단계별로 본다면 우선 국방 지출을 순서대로 점차 증가시켜 내년 2026년도의 국방 예산은 GDP의 3%를 초과할 것이며 2030년 이전에는 GDP의 5%에 달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아울러 방위 회복력 강화 및 비대칭 전력 계획 구매 특별 조례와 예산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에 따라서 미래 8년 동안 즉 2026년에서 2033년 사이 총 1조 2,500억 뉴타원 달러, 한화로는 약 58조 6,750억 원의 예산 경비로 타이완 방패 T돔을 구축하고 고효율 정책 결정과 정밀 타격의 강인한 방위 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 산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타이완 양안사무주무기관 대륙위원회 최우최정 위원장은 지난 주말 12월 20일 저녁 민주주의 가치 강화를 취지로 하는 한 사단 법인의 초청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국내외 도전에 직면한 상황 아래 주의력을 분산하고 2027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이완을 통일한다, 미국을 대체한다는 방면에서 필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안 간의 정세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으므로 우리 국민은 중공 정권에 대해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륙위원장은 이날 양안 관계와 정부의 양안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시진핑은 타이완을 통일시키는 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필연적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중공은 현재 경제의 쇠퇴, 실업률 증가, 채무와 금융 리스크 상승 등을 포함한 내적인 도전과 미국과 맹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활동을 증가하고 있고 국제상에서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어 가고 있고 중국이 기획한 1대1로도 좌초되는 등의 문제들도 동시에 안고 있는 외적인 도전 등의 측면에 있어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회 항쟁에 대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러한 문제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오는 2027년도에도 계속 연임할 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이완을 통일한다는 것과 미국을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안 간의 정세는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중공 군용기와 군함이 타이완 주변에서 도발하는 행위는 이미 뉴 노멀이 됐습니다. 근현일의 중공이 통일을 촉진하는 행동은 날로 명확하고 적극적인데 특히 타이완 사회와 지역에서 현상 유지에서 통일 대세로 인지하도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학술계에서는 오는 2035년까지를 평화통일의 10년 관건 시기라고 부릅니다. 타이완 사무 관계기관에서도 통일 촉구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륙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발표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대륙 방문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경고성 문장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우리 국민이 대륙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구류 신문을 받았거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해서 신고를 한 사람은 256명에 달해서 작년 대비 근 4배가 증가했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시사평론 오늘은 양안 정세 변화 현황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원고 작성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